위암 전조 증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이게 배가 아픈가 싶은 이제 속 불편감, 또 다른 느낌인데 복부 팽만감, 이제 식사랑 관련 없이 이런 증상들이 자꾸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변을 봤는데 변이 검게 나왔다. 흑변, 위암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위암의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집니다. 한국인이 잘 걸리는 5대 질환 중에 오늘은 집중적으로 암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실제로 한국인들 사망률 1위가 네. 몇 년째 계속 이제 암이거든요. 네. 1위가 암이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이제 지나치지가 않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대표적인 암이 이제 위암, 네. 그리고 이제 간암, 그리고 이제 폐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암을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네. 조금 알아보고 예방법, 뭐 식이요법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병률로 봐서 세계 1위 암이 뭐예요? 현재는 이제 뭐 폐암, 뭐 간암, 네. 그리고 이제 위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맞아. 네. 갑상선암 네. 이런 암들이 조금 틀린데요. 좀 나라마다 틀리고 남녀별로 좀 틀린데 우리나라는 암 발병률 1위가 위암입니다. 위암. 남자들의 경우. 네. 근데 여자들의 경우에는 요즘 유방암입니다. 네. 그래서 남녀 그리고 세대별로 나라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네. 이런 보통 5대암 정도 위암, 간암, 폐암, 갑상선암, 대장암 이런 암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5위 내에서 좀 왔다 갔다 이렇게 각축전을 벌이는 거죠. 제가 1위를 벗어나질 못했군요. 그게 11년 전에, 2011년에 제가 위암 진단 받고 그때 연기였어요. 아주 금방 초기에 바로 발견을 초기에, 해서 예. 전이된 데 없이 수술로 그냥 끝났는데 다행이시죠. 그래서 저는 위암 얘기하면은 정말 막 이렇게 남의 일이 아니죠. 예, 남의 일이 아니죠. 네. 제 일이었으니까. 네. 근데 아우. 이 위는요, 무엇보다도 이제 신경 곤두쓰고 그러면 소화도 안 되고 위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향도 큰 것 같고 식습관의 영향도 큰 것 같고. 그렇죠. 네. 1차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집중적으로 네. 타격을 주는 곳이 이 명치거든요. 네.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이 식도랑 위장 상부가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를 집중적으로 호르몬이 공격하다 보니까 그걸 방어하려고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 염증이 위쪽으로는 식도 쪽으로 식도염을 일으키고 아래쪽은 위염을 일으키는 거고 그 위염 상태에서 본인이 잘 견디시면 상관이 없지만 못 견디면 위염에 의해서 위벽이 붕괴되고 점점 얇아지면서 위축성 위염으로 가게 네. 되고 그 중에 일부 또 더 약한 고리에 이제 위암이 생기는 거죠. 결국 위암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남들보다 훨씬 많으셨다는 맞아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저는 그 위축성 위염으로 가가지고 그게 이제 또 급작스럽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가 장상피 화생을 장상피 거쳐서 화생.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이게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내린 진단명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쓰는 건데요. 원래 위벽이 되게 두껍습니다. 네. 우리가 좀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순대를 사 먹어보면 네. 돼지 위는 이렇게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창자는 굉장히 얇죠. 네. 이렇게 두꺼워야 될 위벽이 중간 단계로 얇아진 걸 위축성 위염이라고 그러고 더 얇아져서 마치 장 껍질처럼 얇다. 그래서 이제 장상피 화생이라고 표현을 이제 쓰는 건데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나 이제 위암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 길목 언저리에 있다.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 위축성 위염 같은 거는 좀 그 식이 조절이나 뭐 이런 걸로 괜찮은데 장상피 화생까지 가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죠. 어려워. 이렇게 이제 두껍던 위벽이 이렇게 이제 얇아진 거를 우리가 이제 그것도 결국은 이제 노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든 거를 이제 갑자기 갖은 방법을 통해서 젊어지려고 그래도 이게 쉽지 않은 것처럼 네. 이 얇아진 위를 다시 두껍게 역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렇지만 현상 유지를 하면서 그래도 그 얇아진 위로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소화 상태를 할 수 있는 또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암에 안 좋은 식습관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삼식이 이런 표현을 네. 많이 쓰기도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네, 이 위암에는 이제 오식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오식이가 뭐냐면 첫째 급식.
굉장히 급하게 먹는 겁니다. 원래 적정 식사 시간이 20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5분 안에 먹죠. 급식.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식사를 할 때 물을 그렇게 드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위산이 묽어지게 돼서 결국은 위가 움직이는 수축 확장하는 운동과 위산에 의해서 이제 소화를 시키는 건데 물 드실 때 입이 마르다고 자꾸 식사하실 때 입이 마르다고 물을 자꾸 드시면 그 수식 물을 많이 드시는 식습관으로 또 이제 위장이 망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과식 많이 드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야식. 원래 8시 이후로는 안 드시는 게 좋은데 이제 왜냐면 식사에 걸리는 시간이 한 2시간에 이제 최소 4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11시에 주무시면 8시에 이제 식사를 끝내야 되는데 10시에 치킨 시켜 드시고 12시에 뭐 피자 시켜 드시고 이러면 이제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맛있거든. 야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오식을 채우는 마지막은 네.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진짜 있는 게 무식입니다. 무식. 무식? 무식? 우리가 얘기하는 건 무식해서 네, 그렇다고. 그 정말 무식.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식욕이 이게 이제 저 식욕이 말 그대로 이제 컨트롤이 이제 안 잘 안 되시는 되는. 그래서 분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과식은 많이 드시는 건데 무식은 정말 생각 없이 음식을 좀 가려서 드셔야 되는데 가리지 못하고 정갈하지 못한 나쁜 음식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 드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런 식습관에다가 스트레스까지 합쳐지게 되면 이제 위암으로 가시는 거죠. 네. 아까 수식 얘기하셨는데 물 마시면서 밥 먹는 거. 우린 국물 먹잖아요. 맞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수분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수분이 있는 음식이 몸에 조금 이로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물 음식을 간단히 곁들이면 되는 건데 보통 물 드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컵으로 한 5컵 이상, 그러니까 종이컵 한 잔이 200cc 정도니까 그걸 보통 5잔 이상 드시는 물 드실 때 1리터 정도를 드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이제 과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실 때 된장찌개 조금, 김치찌개 조금, 뭐 국물 조금 이렇게 드시는 거 정도까지는 괜찮고 종이컵 한두 잔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정말 종이컵을 5잔 이상 1리터 넘게 놓고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식사 때 빼고 식간에 식사 30분 전이라든지 식후 1시간 이후에 드시는 게 이제 위산을 제대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위암 전조 증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보통 이제 첫째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첫째는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소화불량으로 오다가 조금 이게 배가 아픈가 싶은 간단한 이제 속 불편감. 근데 속 불편감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복부 통증까지 연결이 되고 또 다른 느낌인데 배가 빵빵한 복부 팽만감까지 이런 증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에는 조금 식후에 잠깐 그랬다가 없어지는데 이제 식사랑 관련 없이 이런 증상들이 자꾸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변을 봤는데 변이 검게 나왔다. 흑변.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위암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위암의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위궤양이나 위축성 위염까지는 위장에서 출혈이 안 생기는데 위암이 되게 되면 조직이 붕괴되면서 위에서 이제 출혈이 생기게 되고 그 출혈된 출혈량이 소화기를 내려가면서 헤모글로빈이 다 소화가 되다 보니까 붉은색이 검은색으로 바뀌어서 노래야 될 변이 검게 착색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한두 번 흑변을 봤다. 네.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소화에 대한 불편한 증상에다가 검은 변까지 있다 그러면 빨리 내시경을 2년 뒤에 1년 뒤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가셔서 내시경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위에 좋은 또 식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각 장기가 원하는 고유의 맛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데요. 위가 좋아하는 맛은 단맛입니다. 근데 위가 좋아하는 단맛 그러면 그 입이 좋아하는 것도 다 맛있어요. 그렇죠. 땡기는 것도 단맛인데. 근데 그 단맛의 기준이 달라 그러면 한자로 이제 감미인데 이게 지금은 이제 설탕이 되어버렸거든요. 과당.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식이요법에서 단맛의 기준은 쌀입니다. 쌀. 쌀의 단맛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감미, 달감자를 쓰는 건데 설탕이 들어오면서 그 기준이 강화된 거죠. 네. 그거는 감미 기준에 굉장히 중독성이 진한 맛이고, 그러니까 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장이 안 좋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쌀밥을 많이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게 진짜요? 되게 중요합니다. 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쌀 종류로 위장을 좋아지게 하는데 좁쌀입니다. 좁쌀. 우리가 좁쌀을 예전에 앵무새, 네. 뭐 십자매 네. 이렇게 할 때 이제 좁쌀을 네. 이제 새 모유로 주는데요. 그 좁쌀로 밥을 해서 왜냐하면 알갱이가 쌀보다 적고 예. 그래서 적기 때문에 조금 덜 씹어도 소화에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위장의 부담을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좁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정부미 그러면 3년 묵은 쌀. 네. 그래서 맛이 없다고 안 드시잖아요. 묵은 쌀이 위장에 또 유리합니다. 희한하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위장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에 대응하려고 생겼던 염증을 제거하기도 힘든데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 들어오면 그 음식까지 소화시키려면 위장이 정신적 스트레스,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한 육체적인 스트레스 두 가지에 노출이 돼버리게 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위암에 걸리는 건데 들어올 수 있는 음식을 위가 좋아하는 일종의 단 음식과 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만큼 위장에 우리가 부담을 적게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쌀밥도 중요하지만 한 번씩 좁쌀밥 드시는 거 그리고 정부미 에이 맛없어 희니적거리고 다 녹아버리네 하시지 마시고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정부미 2년 전 거, 3년 전 거 그렇구나. 싸기도 싸거든요. 반값이니까 그렇게 드시는 게 또 위암을 예방하고 소화를 좋아지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채소가 중요한데 양배추. 양배추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막힌 느낌이 있을 때는 뿌리 식품 중에서는 무. 그리고 장 자체를 위만 생각하지 말고 장도 생각을 할 때는 또 배추. 이런 시리즈들. 그래서 뭐 된장 배추국, 묵국, 쌀밥, 좁쌀밥, 뭐 그리고 묵은 쌀 이런 것들로 기본 식단을 꼭꼭 챙겨 드시면 또 위암을 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양배추즙 같은 거 이렇게 아예 그냥 주문해서 먹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소화 안 될 때 캐비진 있잖아요. 요즘들 많이 먹는데 네. 그게 뭐 저 양배추 가지고 이렇게 생략천본이라고. 만들어서 그거 먹고 이런. 일본에서 또 그렇게 해서 건강기능식품처럼 해서 또 맞아요.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했었죠. 예. 그러면 위에 안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피해야 되는 거. 결국은 이제 위암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음식 중에서 일본 연구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젓갈류입니다. 맛있는데 짭짤하니. 짜서 그래요. 그래서 짜고 또 맵고 그리고 이제 발효 과정에서 약간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질겨지는 측면이 있어서 왜냐면 이제 조개라든지 이렇게 젓갈류를 씹어 먹어서 먹어보려고 그러면 사실은 되게 질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긴 식감으로 먹는데 그런 것들이 위에 부담을 주는 측면. 그리고 짠 소금이 위벽을 붕괴시키는 거. 또 매운 고춧가루가 위벽에 자극적인 거. 그래서 위장이 안 좋으면 피해야 될 음식은 가장 강한 건 결국 이제 젓갈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젓갈류가 포함하는 모든 특징을 갖고 있는 질긴 음식, 짠 음식, 이제 매운 음식.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한 번씩 드셔야 되지만 이제 양을 줄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소화불량 저도 자주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아플 때는 여기를 이렇게 지압하는 여기 누르죠.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선생님 알고 계신 또 간단한 지압법이 있는지 그렇죠.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이미 제가 해야 될 얘기를 다 하신 거예요. 이게 단가요? 여기 선생님? 맞아요? 가장 좋은 게 이제 합곡. 네. 합곡은 이제 누르는 그런데 이제 방법이 네. 누르는 방법이 이쪽을 따라가는 것과 이쪽을 따라가는 것의 여기 끄트머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살짝 눌러서는 안 되고 뻐근할 정도로 누르셔야 돼요. 조금 네. 안쪽이구나. 네, 우리가 안쪽으로 네. 네, 조금 더 안쪽이야. 깊숙이 들어가서 이게 만나는 뼈 마디를 여기 뼈가 만나잖아요. 네네네. 뼈 마디를 누르셔야 돼요. 여기 네, 뼈 안쪽으로. 마디를. 네. 이렇게 저희는 누르면 맨날 여기 눌렀는데. 뼈 마디를 누르면 뻐근합니다, 되게. 근데 이 뻐근한 뻐근해. 느낌을 가지고 한 5초, 10초 정도를 눌러줘야 소화가 잘 되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하는 것은 고기 약간 0.5cm 앞쪽으로. 안 아픈 쪽을 이렇게 누르면 별로 아프지도 않거든요. 좀 아프네. 그러면 이제 효과가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귓볼을 눌러주는 것도, 귓볼을 잡아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프랑스 이론인데요. 네. 그 이제 전식학설이라 그래서 신체 일부가 이제 내 몸을 또 반영한다 그래서
깃볼 주변 자체에 위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눌러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손가락이 아프시고 누르는 게 아프고 불편하시면 그냥 깃볼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랑말랑 눌러주시는 것도 또 의외로 쉽게 반응하셔가지고 소화가 깃볼 눌러주면 소화가 잘 되네 또 그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왠지 시원한데? 네, 깃볼을 눌러주면 이게 이제 깃볼 안쪽 요 부위를 지금 제가 잡는 요 깃볼의 여기 안쪽 부분, 여기 바깥쪽 말고 안쪽 부분을 잡게 되면 조금 뻐근합니다. 약간 뻐근한데 이 부위 주변을 이렇게 또 눌러주시면 또 소화가 잘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눈이 번쩍 떠지는 듯한 느낌인데요. 또 있죠. 이렇게 누르니까 시원해. 여기 누르니까 좀 아프기도 하고. 여기는 뻐근하고 여기는 시원하고 이러면 이제 각성 효과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을 때 소화가 또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누르면서 시원한 효과로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또 소화가 잘 되기도 하는 거죠. 저한테 또 아니 너는 위도 안 좋다면서 웬 커피를 그렇게 마셔 이러는데 커피가 확실히 위에 안 좋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커피가 이제 쓴맛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 개념보다는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맛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쓴맛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봄이라 그래서 쓴맛이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기 때문에 이 다양한 폴리페놀이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매운맛도 일시적으로 이제 풀어주는 측면도 있는데 이 커피가 이제 본인 몸 상태보다 이제 과해졌을 때 결국 이제 카페인이 심장을 수축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몸을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잔 정도까지는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위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두 잔까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를테면 석 잔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제 혈관벽을 파괴하고 위를 건조하게 만들고 입을 건조하게 만드니까 또 이제 반대편으로 작동할 수도 이제 있는 거죠. 네. 자, 위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지압법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한국인이 잘 걸리는 또 다른 암, 다음 시간에 간암? 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네. 자, 다음 시간에 간으로 넘어갑니다. 네.